3대 신용평가기관으로 꼽히는 피치가 국가부도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관찰이라는 주의령을 내렸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6월 회의에서 금리 동결 대신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돼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50대 도시들의 81%는 자택일 경우 렌트로 사는 것보다 매달 내는 비용이 2배나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대선 출사표를 던지고 백악관행을 위한 출정에 나섰습니다. 뇌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발병되는 치매와 알츠하이머 그리고 건망증과 선망의 차이점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국가부도를 볼모로 잡은 워싱턴 정치권의 대치 때문에 2011년 이래 국가신용등급을 또다시 강등당할 수도 있다는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3대 국가신용평가기관 중 한 곳인 피치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관찰이라는 주의보를 발령해 국가부도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신용등급을 강등당할 수 있다는 경고장을 내렸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 국가 부도 위기를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될 수도 있다는 옐로우 카드를 받았습니다. 무디스, S&P와 함께 3대 신용평가기관으로 꼽히는 피치는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에 부정적 관찰이라는 주의령을 내렸습니다. 신용평가기관들의 부정적 관찰은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하기 전에 취하는 사전 경고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국가 디폴트 위기에 빠졌을 때 S&P는 4월에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의 부정적 관찰을 고지했고 7월에 크레딧 워치로 경고한 다음 8월 5일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최고인 AAA에서 한 단계 아래인 AA 플러스로 강등 조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치의 이번 주의령은 미국이 국가 디폴트를 피하기 위한 정치권의 합의에 실패하고 적자 감축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한 차례 경고를 거쳐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할 수도 있다는 사전 경고 옐로우 카드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국가 신용 등급에서 최고인 AAA에서 강등될 경우 슈퍼파워 미국의 위상과 경제력에 심각한 타격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국채 등에서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등 금융비용이 두세 배 올라 10년간 7천억 달러나 더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국가 신용등급 강등만으로 하루에 3대 지수가 5 내지 7%나 급락했던 2011년 때와 같은 대혼란이 재현됩니다. 하지만 미국의 국가 디폴트, 국가 부도나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더 우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 대재앙을 초래할 미국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 국가 부도만큼은 피하려는 워싱턴 정치권이 예산 삭감 협상에서 타결에 근접하고 있어 5월 30일과 31일, 6월 1일 사이에 예산 삭감 합의를 타결짓고 국가 부채 한도 올리기 법안을 상하원에서 가결해 국가 디폴트를 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S&P는 정치권에서 8월 2일 국가 부채 한도 올리기에 성공했는데도 사흘 후인 8월 5일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시켰다가 당파를 가리지 않은 정치권의 몰매를 맞고 재계 경제계의 비난을 사며 소송까지 당한 끝에 CEO가 물러난 사태를 겪었습니다. 이 때문에 주의령을 내린 피치나 섣부른 강등 조치로 곤혹을 치렀던 S&P, 무디스 등 3대 신용평가 기관들이 정치 투쟁만 보고 강등시켜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는 무리수를 두지는 못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이 6월 중순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확실시되어 왔으나 경론이 벌어진 것으로 밝혀져 금리 동결 대신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며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추이를 추적하고 있는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6월 금리 동결과 인상 가능성에 대해 한 달 전에는 64%대 36%였으나 지금은 56%대 44%로 팽팽해졌습니다. 미국이 6월부터 기준금리를 현재 5% 내지 5.25%에서 당분간 동결할 것으로 기정사실화돼 왔으나 한 번 더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쪽으로 다소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24일 공개한 5월 회의의 의사록에서 다수는 6월 회의부터 금리를 동결하는 데 무게를 두었으나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나온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19명의 멤버들 중에 이른바 매파보다는 비둘기파들이 훨씬 더 많아 아직도 6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투표권을 가진 11명을 비롯해 19명의 성향을 분석한 결과 물가 잡기를 위한 추가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매파들은 3명에 불과하고 3명은 중립, 나머지 12명은 금리를 동결하고 연속 금리 인상의 여파를 평가해보자는 비둘기파들인 것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8번의 회의 중에서 최소한 한 번 이상은 0.25%포인트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14일 회의 때까지 나오는 물가와 고용, 성장 등 경기 지표들을 보고 6월부터 몇 달간 금리를 동결할 것인지 아니면 6월에 한 번 더 0.25%포인트 올린 다음에 나머지 4번을 동결할 것인지 결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6월 14일 이전에 연준이 선호하는 PCE 물가지수가 발표되고 5월 고용 지표도 나옵니다. 연준의 금리 추이를 추적하고 있는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6월 금리 동결을 기정사실화해 오다가 연준의 의사록 공개 이후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예측도 늘리고 있습니다. CME 투자자들은 현재 6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내다본 비율이 56.4%,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내다본 의견은 43.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 달 전 64.4%대 35.6%로 동결 가능성이 압도했던 때와 비교하면 인상 가능성이 거의 10%포인트나 올라간 것입니다. 비둘기파로 꼽히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끄는 연방준비제도는 물가와 고용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나쁜 경기 지표가 나오지 않으면 6월부터 기준금리를 5%에서 동결하기 시작하고 올해 남은 5번 회의에서 4번은 동결하되 한 번은 물가 잡기가 미흡할 때 0.25%포인트 인상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50대 도시들의 81%는 자택일 경우 렌트로 사는 것보다 매달 내는 비용이 최고 2배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호세, 샌프란시스코 등에서는 자택 소유자들이 모기지 등으로 렌트 세입자들의 월세보다 2배 이상 더 내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등도 거의 2배나 차이 나고 있고 워싱턴 DC는 1.5배 더 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에서 모기지 이자율이 올라가면 갈수록 역시 매달 더 많은 비용을 내는 자택 소유자들이 렌트 세입자들보다 격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3%에서 6%대 중반으로 1년여 만에 2배 이상 급등하자 주택시장이 급속 냉각된 것은 물론 자택 소유자들이 매달 내는 모기지 상환금을 비롯한 각종 비용에서 세입자들의 렌트비보다 훨씬 많이 내고 있습니다. 미국 내 50대 도시들의 전국 평균으로 자택 소유자들은 모기지 상환금으로 매달 3,385달러를 내고 있는 반면 세입자들은 렌트비 등으로 2,715달러를 납부하고 있어 670달러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도시들 중에 81%는 자택 소유자들이 세입자들보다 매달 더 많은 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일부 집값이 매우 비싼 대도시들은 그 격차가 2~3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산호세의 경우 내 집 주인들은 한 달에 모기지 등으로 무려 1만 1,050달러나 내고 있어 렌트비 4,176달러보다 근 3배나 더 쓰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내 집 주인들은 한 달에 1만 900달러를 내고 있어 세입자들의 4,552달러보다 2배 이상 더 납부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선 집주인들이 한 달에 6,454달러를 내고 있는 반면 세입자들의 렌트비는 3,612달러로 2배에 가까운 80%나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시애틀에서는 자택 소유자들이 한 달에 6,040달러를 내고 있는데 세입자들은 3,208달러를 쓰고 있어 역시 2배에 가까운 88%를 더 들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는 내 집 주인들이 한 달에 4,234달러를 내고 있으며 세입자들은 2,858달러를 쓰고 있어 48%를 더 내고 있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이에 비해 내 집 주인과 세입자 렌트비의 격차가 좁혀진 대도시들도 있습니다. 뉴욕의 경우 내 집 주인은 한 달에 5,304달러를 내고 있는 반면 렌트비는 3,867달러로 37%만 더 내는 것으로 좁혀졌습니다. 애틀란타에서는 내 집 주인들이 2,826달러를 내고 있는데 렌트비는 2,463달러로 363달러, 14.7%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도시들 중에 디트로이트, 필라델피아, 클리블랜드, 휴스턴 등 4곳은 내 집 주인들이 내는 월 상환금보다 렌트비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선 내 집일 경우 한 달에 1,869달러를 내고 있으나 렌트비는 2,000달러로 자택 구입 시에 131달러를 덜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유력한 차기 공화당 대선 후보로 꼽히고 있는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마침내 대선 출사표를 던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숙명적 한판 대결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와 함께 출마 선언 무대를 꾸리려던 드산티스 주지사는 트위터가 25분이나 불통 사태를 일으키는 바람에 출발부터 험난한 여정이 될 것임을 보여줬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더블 스코어 차이로 밀리고 있어 대안인물로 올라서기에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기 대선에 도전할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물론 차기 미국 대통령감으로 기대를 모아온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드산티스 주지사가 마침내 대선 출사표를 던지고 백악관행을 위한 출정에 나섰습니다. I'm Ron DeSantis, and I'm running for president to lead our great American comeback. 그러나 출발부터 발목을 잡히는 바람에 험난한 여정이 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론 드산티스 주지사는 24일 저녁에 테슬라 주인으로 트위터까지 인수한 일론 머스크와 함께 등장해 트위터를 통해 대선 출사표를 던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트위터가 무려 25분간이나 먹통이 되는 바람에 대선 출발 무대부터 망쳐버렸습니다. Sorry about that. We've got so many people here that I think we are kind of melting the server. 공화당 진영의 큰 손이자 첨단 분야 선구자인 일론 머스크의 전폭 지지와 지원을 받으며 대선 레이스를 거창하게 시작하려 했던 계획이 완전 망쳐버린 것이고 그의 출사표마저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당혹스러운 출발을 뒤로하고 드산티스 주지사는 위대한 미국인의 복귀라는 구호를 내걸고 캠페인 광고와 팍스뉴스 등 전통 미디어 인터뷰를 통해 차기 백악관행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드산티스 주지사는 자신의 오늘날을 있게 해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넘어서야 하는 힘겨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드산티스 주지사는 무역 분야로 한정해 중국을 몰아세웠던 트럼프와는 달리 군사와 안보까지 전 분야에서 중국을 압박하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동맹들과 연대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가 완성하지 못했던 완벽한 국경장벽을 완료하고 트럼프가 임명해 인플레를 심하게 만든 제럼 파월 연준 의장을 싸잡아 비판하며 대통령이 되면 취임 첫날 FBI에 크리스 레이 국장을 해고하고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공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지난해 말 한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섰을 뿐 현재는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종합한 여론조사 결과 21대 54%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노인성 질병으로 알려져 왔던 치매, 이제는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발병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 현대인들의 뇌가 가장 혹사당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건망증 증상이 자주 일어나면 치매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건망증과 선망, 그리고 치매, 알츠하이머 증상은 비슷하지만 원인이 모두 다르고 또 원인에 따라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며 병의 진전을 늦출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입니다. 퇴행성 혹은 노인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알츠하이머와 치매는 노년기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질환들 중 하나입니다. 치매는 일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증상을 의미하고 알츠하이머는 특정 유형의 치매입니다. 알츠하이머가 가장 흔한 치매 원인이 되는 겁니다. 상당수 노령층에서 갑작스러운 주의력 저하나 언어력 저하와 같은 각종 인지기능 장애를 접하면 자신이 치매에 걸려 증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 병원 방문과 진단을 꺼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뇌 질환에 있어서 하루하루의 시간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집 안팎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조금 불편할 뿐 크게 지장이 없는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 금방 생각이 나고 질병에 속하지 않아 따로 치료는 필요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반찬을 먹었는지 기억나지 않는 건망증과는 달리 치매는 오늘 아침을 먹었다는 사실 자체가 기억이 나지 않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인지 능력이 떨어져 내가 지금 배가 부르다라는 사실조차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선망이라는 질병은 치매와 증상이 비슷해 자주 혼돈되고 있지만 명확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횡설수설하는 등 치매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원인이 되는 신체 질환이 따로 있기 때문에 신체 질환을 치료하면 회복되는 겁니다. 가장 흔한 치매 질환인 알츠하이머의 경우 치료가 어렵고 시간이 흐를수록 상태가 악화되는 것과는 반대입니다. 이 선망은 신체 상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뇌 기능이 약화된 노년층에게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지만
신체 상태에 따라 나이와 상관없이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염이나 열병, 저산소증, 저혈당증, 약물 중독과 같은 대사장애와 뇌종양, 뇌졸중, 외상성 뇌 손상 같은 중추신경계 이상이 있을 때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술이나 중금속 등의 중독으로 발생 가능할 만큼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력 저하, 언어력 저하와 함께 과다 행동, 환각, 급격한 기분 변화가 하루에도 몇 차례씩 반복되고 발병이 몇 시간, 몇 일 사이에 갑자기 진행됐다면 병원을 찾는 것을 망설이지 말고 원인을 찾아 바로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합니다. 원인 질환이 따로 있는 만큼 치료를 소홀히 할 경우 원인 질환이 악화돼 생명에도 지장을 주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이상함을 느끼거나 주변에서 이상을 느낄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해 빠른 치료를 하는 것이 모든 질병의 예후를 좋게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전문가들은 당부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